난 지금 모카 고민 중. 조카 녀석이 날 위한답시고 덜컥 청춘 데이트라는 TV 프로에 참가 신청을 했다는데, 이 일을 어쩐다. 원래 안면 근육이 남보다 좀 두껍수 하고 나가버려?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지. 그래, 결심했어. 사랑스러운 그녀를 만난 것만으로도 행운인데 거기다가 상품까지 듬뿍? 이거야말로 님도 보고 뽕도 딴 격이지. 사랑의 짝대기의 위대함은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고. 고맙다 청춘 데이트야. 우리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달을 향해서 간다. 잘났어 정말. 그렇다고 친정일까? 어디 두고 보라지. 이건 순진한 건지 모자라는 건지 당신 허영도 그에 못지않아. 해도 너무한다. 당신이 무슨 대통령 마누라라도 되는 줄 알아? 정신 차려. 당신 공주는 외롭다는 말 들어봤어? 왜 그럴 것 같아? 한심하기는. 철 좀 들어, 철 좀. 내 말은 낭비하지 말고 알뜰하라는 거지. 곰곰이 생각해봐서 꼭 필요한 것들만 사라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칠칠맞지 못해서 어디다 쓰겠어? 어? 답답하다고 바람 쐬고 싶다더니 이게 그 바람인가? 참네. 좋아. 원하는 대로 해주지. 그렇게 자유롭고 싶다면은 말리지 않겠어. 이혼 서류 보내. 여보, 생일 축하해. 내가 당신 무지무지 사랑하는 거 알지? 아휴, 선물이 주인 기다리느라 지쳤대. 어서 풀어봐. 사랑이란 함께 우산을 쓰거나 함께 비를 맞는 것이래.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많이 맞는 거겠지. 발렌타인데이 때 받은 초콜릿에 대한 답례야. 여보,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결혼할까? 에휴, 실업자도 아니고 혼자서 청승맞게 영화 보러 들어가면 무슨 재미가 있어? 집에 가서 비디오나 보자. 어? 이건 아내가 보고 싶어 하던 영화인데? 가만, 슬쩍 불러내서 깜짝 놀래키면은 아마 감동받겠지? 캠퍼스의 젊음은 누구에게나 동경의 대상이지. 여길 오가던 때가 그야말로 엊그제 그제 같은데 문득 시조 한 구절이 호련히 떠오르는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이게 아닌데. 생각났다. 산천은 의고 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 상쾌. 시원한 게 이거 물맛 한번 기가 막히구만. 공기 좋고. 요새 이런 공기 마시기 쉽지 않지. 녀석들 귀엽게들 노는구만. 그래, 애들은 뛰어놀면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크는 거야. 나도 저런 애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잘 키울 자신 있는데. 내친 김에 하나 만들어봐. 날씨 좋고. 역시 나오길 잘했어. 탁월한 선택이야. 근데 우리 이게 얼마만이지? 조금만 신경 쓰면은 이렇게 좋은 걸. 당신한테 미안해. 하지만 내 맘 알지? 이번 한 게임만 잘 맞으면은 돈방 속에 올라앉는 건데. 그래도 혹시 또 모르니까 쬐그맣게 배수의 진을 쳐놔? 아니야. 그 말 거는 폼이 경쾌한 게 뭔가 달랐어. 내 눈은 틀림없지. 그나저나 아내한테는 뭐라고 말한다? 황금 주말 어쩌고 그러던데. 이야, 그거 참 한번 화끈하게 하네. 리얼리티 그 자체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구만. 훔쳐보는 재미도 쏠쏠하네. 왜 갑자기 마누라 얼굴이 떠오르는 거지? 아니야, 이번 한 번뿐인데 뭐 어떠려고? 여하튼 일단 시작을 했으면은 내 사전에 잃는다는 건 용납이 안 돼. 나는 야 타고난 승부사. 이야, 바다 색깔 좀 봐라. 시퍼런 게 꼭 지나간 내 청춘 같구나. 어디론가 멀리 훌쩍 떠나고 싶다. 근데
쓸쓸한 남자의 뒷모습만큼 여자들의 마음을 부여잡는 건 없다면서? 짭짤하고도 비릿한 내음이 바다에 온 실감이 나네. 탁 트인 게 기분도 그만이고. 아니, 저 여자가. 불합격! 어디 장사 하루 이틀 하남? 척 보면 앱니다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랜다고.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일을 하기에 적당하지가 않다는 게 본인의 소견이 옳습니다. 이건 운명입니다. 노래도 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요. 자고로 유능한 선생은 무수한 닭대 속에 숨겨진 한 마리의 학이라도 척하니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죠.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날아볼까요? 번개 맞아본 적 있으세요? 웬 뜬금없는 소리냐고요? 좀 전에 당신을 본 순간 나한테 천둥번개가 치던데 못 들으셨나 보죠. 일단 선물부터 받으시고요. 우리 어디 가서 소질 있어요. 아마 전생에 사임당 같은 그런 분이셨나 봅니다. 마음 됨됨이가 드러나 보이는군요. 침착하고 흐트러짐 없는 게 작품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서예가 뭐 대충 배워서 될 것 같습니까? 이건 돌을 닦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건 뭡니까?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하고 아주 광고를 하는군요.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 무척이나 보기 좋군요. 우리 반의 봄생이 의욕 있는 제자를 가르치는 만큼 신나는 일은 없죠. 가르치는 건 스펀지처럼 모조리 흡수하는 게 더 가르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아요. 다들 좋아하고 있는데 혼자서만 왜 그러세요? 가르친 보람이라고는 없이. 혹 맹씨 가문 아니세요? 컴맹, 넷맹, 기타 등등맹. 아니, 나고자가 되려면 혼자 곱게 될 일이지. 이건 웬 물귀신 작전이에요? 그 옆사람 방해하지 말고 그럴 거면 차라리 나가세요. 인어가 따로 없군요. 만약 물고기가 싫으시면은 마린보이, 아니 마린 걸쯤으로 해두죠. 당신 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주저없이 말하리다. 물개띠라. 물이 잡아먹습니까? 그렇게 무서움이 많아서 어떻게 배우긴 하겠어요. 아주머니, 여기서 목욕하시는 거 보니까 목욕탕에 가서는 수영하시죠? 어디든 청개구리는 있다니까. 명가수 탄생에 다같이 박수를. 음정 좋고 박자 딱 맞고 거기다가 감정까지 살리니 이 나무랄 데가 없군요. 이봐요. 음대와 치대 출신 부모님 두셨으면은 열심히 하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튀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네요. 제가 모를 줄 아셨죠? 전요, 입만 뻥긋뻥긋하는 붕어만 전문적으로 낚아올리는 숙련된 어부랍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솜씨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요. 실력이 보통이 아니신데요. 타고난 화가십니다. 재주도 없으면서 하겠다는 의지도 없이 대체 화실은 폼으로 나오시는 겁니까? 예. 지금 물감하고 씨름하는 겁니까? 여기저기 잔뜩 묻혀놓기만 하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 대단한 걸작 나오는 줄 알겠습니다. 참 아주머니 같은 신분만 있다면 제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건강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이거 드세요. 아주머니 아니라도 일할 사람 쫙 깔렸어요. 그만두고 싶으시면은 알아서 하세요. 아니, 친절이 기본인 서비스업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주인 어딨어요? 여보, 이건 누가 주래? 난 안 돼. 그거 참 쑥스러워서. 아무튼 내가 늘 당신한테 고마워하고 있는 거 알지? 이건 내 마음이야. 당신 요즘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괜히 사람을 들들 볶질 않나. 짜증이란 짜증은 혼자서 다 내고. 어디 이유나 알고 당하자고.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결혼한 여자 옷차림이 그게 뭐니? 아니, 결혼을 안 했대도 그래. 그러고 나가면 누가 멋있다고 그럴 것 같아? 천만에.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흉본다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형편에 이렇게 비싼 게 말이나 돼? 뱁새가 황새 쫓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진댔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 안 그래? 하지만 사람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냄으로써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좀 더 열의를 좀 가져봐. 당신 나 좀 봐. 나한테 뭐 찔리는 거 없어? 이를테면 하여튼 빨리 실토해봐. 내가 다 용서해줄게.
푸근한 게 난 당신만 보면은 참 좋아. 다이어트? 웬 다이너마이트 같은 소리? 그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치는 여자들 뭘 몰라서 그래. 남자들이 통통하고 귀여운 여자들 얼마나 좋아하는데 다른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면은 다들 펑퍼짐한 게 정말 아줌마가 다 돼간다는데 당신은 어쩜 처녀 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늘씬해? 참 복도 많아. 내 친구들이 다들 날 얼마나 부러워한다고.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깨질까? 여보, 개넓은 자기를 보느라면은 꼭 안아주고 싶어. 혹 길거리 지나가면 사람들이 무슨 글씨 써달라고 안 해? 뭐긴 모델인 줄 알고 사인해달라는 거지. 농담 아니야? 어? 사실이라도. 따뜻한 마음에 자상한 배려, 거기다가 이해심까지. 곱네 해도 당신 마음씨만큼 고운 게 또 있을까? 여보, 난 아무래도 팔푼인가 봐. 왜 마누라 자랑하는 남자는 그렇다면서? 하지만 당신처럼 야무지게 살림 잘하는 여자를 보고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어. 어이, 동네 사람들. 이 사람이 내 마누라요. 우리 집 한번 구경 와 보소. 여행이란 단어처럼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단어도 드물 것이다. 더구나 그런 것이 해외여행이라면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덩어리에 그나마 동강이 나서 반쪽은 꿈도 꿔보지 못하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그 설레임은 가히 울렁거림의 수준으로 발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해하시라. 아무튼 그렇게 오랫동안 꿈만 꾸어오던 바다 바깥으로의 여행에 드디어 우리 부부도 나선다. 거의 멀미가 날 지경이다. 달나라에 처음으로 발을 디디며 찡했을 당시의 감격이 아마도 이러했으리라. 괜스레 눈물이 다 나오려고 한다. 하와이여, 기다려라. 우리가 쳐들어간다. 들뜬 아내의 기분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희죽거리는 게 꼭 뭐 같다. 아마도 사주에 역마살이 끼었었나 보다. 제발 남편 죽이는 무슨 살만은 끼지 말았어야 할 텐데. 각설하고. 어쨌든 아내가 좋아하는 걸 보니 나도 기분이 좋다. 이야, 걸리적거릴 게 없이 탁 트인 바다가 나를 부르는구나. 이 부드러운 모래에 감촉하며 맑은 물하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은데. 그래서 그게 어디였더라? 이거 생각이 잘 안 나네. 아, 답답해. 생각이 날 듯도 한데. 이럴 때 생각 안 나면 정말 미치겠던데. 생각났다. 그래, 맞아. 거기였지? 난 참 머리도 좋아.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고. 공기 좋은 데 오니까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 확실히 뭔가 다르긴 다르네. 자, 그건 그렇고. 그게 어디냐고? 바로 우리 동네 이발소에 걸린 달력이었어. 7월달 달력. 몰래 하는 것은 다 재미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건 더 재미있다. 몰래바이트에 위험수당이 붙는 것처럼 스릴의 서스펜스라는 보너스가 따라붙으니까. 근데 둘은 겹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들키는 경우에는 덤태기를 당하기 일쑤이다. 오늘도 그랬다. 아내 몰래 늘씬하게 쫙 빠진 아슬아슬한 비키니 차림의 여자들을 훔쳐보다가 엄청 당했다. 한참을 퍼붓던 아내는 삐져서 한동안 말도 안 했다.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면 탈이 난다던데 우리가 그 모양이다.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며칠 동안 내내 호텔방에서 카펫 디자인만 했다. 여기는 장판이 없는 관계로 모처럼 놀러 왔는데 그 좋은 시간을 허비하다니.
나중에 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래도 아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꾀병도 아님에 분명하니 용서해 줄까 생각 중이다. 해변가에서 비치발리볼 대회가 열렸는데 아내도 참가했다. 기본 가닥에다가 천우신조까지 합세했는지 파죽지세로 아내가 속한 팀이 쉽게 우승을 했다. 상금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긴 가슴 뿌듯한 하루였다. 다음번에는 나도 한번 나가볼까?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랑스러운 태극 낭자가 먼 이국 땅에 와서 드디어 외화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예, 아주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당신 오늘 아주 잘했어. 세상에 이럴 수가. 머리 나쁘면 평생 고생한다더니 거기서의 평생이라는 말이 비단 시간 개념뿐만이 아니라 공간 개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인 줄은 몰랐었다. 평생은 살아있는 내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 대상이 어디를 가든지라는 걸 함축한다. 아내가 여권을 잃어버렸단다. 머리가 나쁘면은 그야말로 평생 어디를 가든 고생이다. 그러므로 외국이라고 해서 특별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길래 내가 뭘 했어. 함부로 아무데나 두고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번호가 어떻게 돼? 아니 그것도 몰라? 간사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똑같은 태양이고 단순히 지구 저쪽을 비추는 데 불과하지만 이국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감회가 새로웠다. 평소에 보던 일몰이 매연에 찌들었던 것이어서 오늘의 그 참모습을 본 거라고 할 수도 있겠다. 목욕은 역시 좋은 것이다. 근데 왜 그렇게 하기는 싫은 건가? 아내는 다분히 감상적이 됐고 나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어쨌든 우리는 행복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닭살 돋는 게 양계장에 온 줄 알았을 것이다. 지금 당신 얼굴에 노을이 비쳐서 붉은 게 보는 이로 하여금 얼마나 황홀한지 모를 거야. 정말 아름다워. 사랑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는 더 잘 샌다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아내가 나가더니 아니나 다를까 비싼 기념품을 잔뜩 사왔다. 기념할 게 뭐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 돌아갈 때 세관에서 시간 꽤나 걸리게 생겼다. 피곤한데 다리 아플 것 같아 걱정이다. 저 여자는 돈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무슨 새나 되는 것처럼 부지런히도 사다가 나르네. 덕분에 휘영청 꼬부라진 내 허리여. 너의 모습이 가련하도다. 내가 생각해도 난 너무 영화를 많이 봤다. 영상 세대의 선두주자로서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또한 사실이다. 본대로 배우고 자란다는 말은 상당 부분 타당한 말이다. 오늘도 그랬다. 완전히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 해변가의 야외 식당에서 가진 아내와의 시간은 환상 그 자체였는데 때때로 이렇게 나도 분위기 잡을 줄 아는 사람인 것이다. 대부분의 주인공은 그러하니까. 백마야, 어디 갔니? 참 부지런도 하시지. 남편 되시는 분 참 복도 많아요. 언제 봐도 얼굴에 딱 쓰여 있다니까. 미시스 성실이라. 이렇게 대충 일하실 거면은 저도 대충 우유로 봉급 드릴게. 이렇게 굶떠가지고 어떻게 배달일 하실 생각을 다 하셨어요? 저분같이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이나 유지가 되는 거야. 참 고맙기도 하지. 실은 내색 하나 없이 늘상 웃는 저 얼굴을 보느라면은 막힌다고 짜증냈던 내가 부끄러운 거 있지. 이 길은 좀 막혀도 괜찮을 것 같아. 허수아비도 아니고 제대로 못할 거면 대체 거기 왜 서 있는 겁니까? 당신같이 무능력하고 봉사정신 부족한 공무원 세금이 아까워요. 어찌나 열심인지. 과장 좀 하자면은 다른 종업원 10사람하고도 안 바꾸겠어요. 한마디로 신뢰가 가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제 침이다 말랐겠어요. 서로 손님이 좀 지나쳤다 해도 깍듯하게 대해야지.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나저나 우리 집 실추된 이미지는 어쩌면 좋아? 예절은 하루아침에 익혀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속상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도록 각별히 신경 쓰세요.
두고 보겠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저렇게 해서 어떻게 장사할까 싶었는데 오히려 손님이 늘어난 거 있죠. 수완이 참 좋아요. 시키지 않아도 척척 알아서 하니 그만두면 어쩌나. 은근히 걱정되는 거 있죠. 먼지 쌓인 화장품을 누군들 사고 싶겠어요. 그만 좀 거울 보고 청소나 하시죠. 장사하겠다는 사람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난 화장 제대로 안 하는 여자는 뻔뻔하거나 게으르다고 봐요. 장사할 사람 맞아요? 뭘 잘 몰라서 겁도 없이 용감할 수 있었던 로메오와 주리엣, 왕좌까지 버리고 감행했던 세기의 사랑의 주인공, 눈물 줄줄 쏟아내는 오작교 위의 견우와 직녀, 또 한간에 유행했던 은행나무 침대의 애틋한 사랑, 그리고 그 외에도 도저히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무수히 많은 사랑 얘기들. 가슴이 다 찡하다고? 근데 난 이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 물론 일부러 비극적인 사랑들만 열거했지. 내 행복감이 대조적으로 커 보이라는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서. 그렇다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랑 얘기들은 뭐 기죽어서 안 하는 거냐고? 천만에 유행가에도 있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사랑할 거래나 뭐래나. 유행가가 구구절절이 다 자기 얘기가 되는 사람은 어쨌든 사랑과 관련된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 시련의 아픔을 달래는 것이든 또 사랑의 황홀함을 뽐내는 것이든 나는 당연히 후자 쪽이야.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다지만 그래도 행복한 걸 어떡해. 그나저나 너무 행복하다고 소문나면은 하늘이 시기한다는데 부디 좀 봐주세요. 앞으로는 착한 일 많이 할게요. 남들 다 그냥 사는데 뭐 저라고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또 사람이라는 것도 다 그렇고요. 식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고 있으면 좋지만 뭐 그것만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어도 지금과 뭐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저 지금 아내가 안 듣고 있죠? 결혼과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말이 결혼은 해도 안 해도 후회라는 거라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손해본 것도 없이 이만하면 장사 잘하지 않나요?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결혼이 인생의 무덤이란 말은 정말 하나도 안 틀려. 아니야. 이제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건 틀린 말이네. 뭐 무덤 속은 일단 들어가면은 평화롭기는 하잖아. 역시 아무나 다 쓴다고 무턱대고 따라서 하면 안 돼. 다들 하길래 나도 덩달아 따라서 결혼했다가 지금 이렇게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잖아. 아무리 유명한 말이라도 또 아무리 권위 있고 저명한 사람이 그럴듯하게 말했다 하더라도 일단 자기 선에서 한번 의심해보는 건 필요한 일이야. 비난적으로 말고 비판적으로 사고합시다. 아휴, 어쨌든 이건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으니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우째 나한테 이런 일이. 이게 다 인생 선배님들의 그 무수한 조언과 충고를 우습게 한 내 잘못이지. 내 잘못이야. 이래도 싸다 싸. 근데 이거 말해놓고 보니 다들 어디서 많이 보고 듣던 말이네. 여기 마징가, 아니 그레이트 마징가 출동이요. 유아적인 발상이라고? 그래도 별 수 없어. 그게 가장 명확히 설명해주는 단어인데 느낌이 팍팍 오지 않아? 난 아내만 보면은 꼭 어려서 본 만화 속에 나오던 천하무적 그레이트 마징가 생각이 나. 며칠 밤을 꼬박 세워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지. 나보다도 더 무거운 걸 잘 들고 다니지. 하여튼 그 추운 겨울에도 어떻게 그 흔한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지내는지. 혹시나 나 몰래 무슨 약이라도 먹는 건 아닌가 했다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참 대단한 체력이야. 어휴, 부러워. 타고난 강골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운동을 썩 열심히 하는 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가끔씩 아플 때도 있지만 그렇게 큰 병 앓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일상생활 지내는데 별 지장 없을 만큼이라고나 할까요? 그래도 많이 허약해서
늘 잔병 치료를 하거나 병원에 장기 입원하거나 하진 않아서 다행이지 뭐예요.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라는 말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어. 요즘 누가 하염없이 연약한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면은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그것도 모자라면 지구를 몇 바퀴 돌고 돌아서라도 따라다니면서 뜯어말리고 싶어. 약한 여자한테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미안. 하지만 나라면은 남까지 힘들게 하면서 굳이 결혼하진 않겠어. 그건 못할 짓인 것 같아. 물론 아픈 본인이 제일 힘들겠지. 그렇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또한 힘들고 지치는 건 마찬가지라고.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현모양처라는 좀 구닥다리 같긴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말이 있지. 진작 폐기 처분했다고? 그 참 안 된 일이군. 하기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저런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이 있으면은 못난 사람도 있고 그러는 게 세상이라니까. 그래도 역시 좋은 건 오래가는 법. 왜 그걸 버렸을까? 현모는 양처라는데. 자네 마누라는 아닌가 보지? 아쉬우이. 난 온달의 후예,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나의 아내는 평강공주의 산화신. 단순히 지식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하지. 이 둘의 차이가 뭐냐고? 그러니까 지식은 양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반면에 지혜는 질적인 측면이 강조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양보다는 질이라잖아. 그럼 양이 뭐고 질이 뭐냐고? 그건 그러니까 아니 지금 3000% 빠지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다 알아. 본론으로 돌아가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 건 다 힐러리 덕분이라는 얘기야. 아니 비약이 심해도 너무 심한 거라고? 이 사람아, 자네가 이해를 못한 거겠지.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간다는 말이 있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게 한마디로 규정 짓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아. 좀 철학적인 뜻을 포함하는 듯도 하고 해서. 글쎄, 다른 것도 아니고 세상을 바꿔간대잖아.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면이 포함되는 것만은 사실일 거야.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집 사람도 그리 절망적이지만은 않은 애. 그리 똑똑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멍청하지도 않은 지극히 평범한 보통 능력의 소유자이거든. 어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두고 보자. 보통 사람임을 주장하던 어떤 사람과 함께 보통 사람들의 시대는 갔다는데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의 시대가 오려나? 결혼 전에도 가끔씩 엉뚱한 얘기를 하곤 했지. 그래도 그땐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었고 어쩔 땐 그게 오히려 귀여워 보이기까지 했었어. 사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가 있는 것처럼 그녀한테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잖아. 주례사에 단골로 등장하다시피 부족한 부분은 서로 메꿔주고 또 살면서 배워가면 되겠다 싶었지. 근데 내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한 거 있지. 우리 마누라 날이 갈수록 둔해지는 게 이게 미련 곰퉁이 같다는 말 있지. 그 말이 딱 맞아. 결혼하면 다 그런 거야? 이제 나의 머리 쓰는 일은 하려고 들질 않아. 이런 일도 있었어. 무기재료 공학 같은 건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없어져야 한다지 뭐야. 무기재료를 무슨 미사일이나 폭탄 같은 걸 만드는 재료로 생각한 거 있지? 한심하기는. 대부분의 부부는 결혼하고 나면은 초반에는 하루가 다르게 남편이 아저씨가 되다가 또 아내의 임신을 계기로 상황은 역전돼. 그 다음부터는 일대 각축전을 벌인다는데 그 결과는 포기 아니면 파탄에 이른다는구만. 무서워. 하지만 난 이 도일에서 열외야. 든든한 배경이 있나 보다고? 그렇지.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누구 군대 가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다 아내 덕분이야. 그녀는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매력적이야. 오히려 결혼 후에는 원숭미까지 두루 갖춰져서
어디 한 군데고 빠지는 데가 없어. 굳이 누구처럼 애인 놔두고서 눈물 질질 짜며 연신 아니어유, 아이오유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야? 야, 행복해라. 늘 애인 같은 아내. 부럽지? 우리 마누라는 지극히 평범한 아줌마의 전형이죠. 한창 유행이다. 요즘은 좀 뜸해진 듯도 한데 있지 않습니까? 미시족이라고. 그런 것하고는 아주 무관하다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은 그러면 아내가 아마 섭섭하다고 파업할지도 모르거든요. 어쨌든 아내가 결혼 전보다 좀 평범해진 건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내도 인정을 해요. 그게 다 나 때문이라고 우기긴 하지만요. 근데 이런 건 다른 부부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요즘 엄청 잘 나가는 롱다리의 가느다란 호리병 타입의 모델을 바라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조망만한 얼굴에 앙증맞은 탤런트형을 바라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지. 그럼 슈퍼모델이나 슈퍼 탤런트쯤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천만에. 그저 풍만한 배에 딱 벌어진 허리, 그리고 짤록한 어깨, 이런 스타일만 미연하면 돼. 이런 욕심 없는 소박한 희망사항 들어봤어? 아무리 결혼해서 긴장감 팍 풀어진 아줌마라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고. 물침대가 따로 없다니까. 어떤 가수는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에서부터 설레이는 자신의 심정을 잘 읊어댔지만은 나는 마누라한테서 100m쯤만 떨어져 있어도 벌써 그냥 숨이 탁탁 막혀. 이런 내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 벗어나고파. 그녀에게서. 플립처럼 여리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인 그녀. 예술가의 혼을 가지고 있죠. 예능 방면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렇듯이 남들은 잘 못 느끼는 그런 것들도 그녀한테 가기만 하면은 현미경에 비춰진 세포 마냥 커다랗게 확대돼서 다가온답니다. 예민한 촉수를 가진 까닭에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불안하기도 하지만 뭔가를 창조해내는 일이 어디 보통 일인가요? 하지만 결혼은 엄연히 현실, 같이 살기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설령 이해가 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수용되기 쉬운 일만은 아니어서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죠. 안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그것을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공자님 말씀이 있지. 공자님 말씀 속에 즐긴다는 것과 아내가 생각하는 즐긴다는 건 다를지도 몰라. 어쩌면 좋아하는 쪽에 더 가까울 듯도 해. 창조적인 예능 방면에 그리 소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랬으면 지금 이러고 있겠어. 하지만 전시회나 공연장을 기웃거리며 뭔가를 알아내고 또 이따금씩은 함께 가자고 졸라대는 아내를 보면은 그리 귀찮지만은 않아. 오히려 즐거울 때가 더 많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흠이긴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추상화나 또 기괴한 현대음악 같은 것은 도대체 예술인지 아닌지 남이 그렇다니까 그러는 거 말고 모르는 사람 많을걸. 어때? 찔리지? 아휴, 열받아. 사람이 그저 밥만 먹고 살면 짐승하고 다를 게 뭐야. 아휴, 실례. 내가 지금 너무 흥분해서 좀 정도가 지나치는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기록에서 빼주세요. 잠깐 숨 좀 가라앉히고. 이렇게 날 화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긴 누구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집에서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죠. 모처럼 휴일도 되고 해서 또 내 살아생전에 다시는 이런 기회를 갖기 힘들 것 같아서 그렇게 별로고 별로 표를 샀더니만 세상에나 그걸 인심 좋게도 다른 사람 줘버린 거 있죠. 누군 인심 쓸 줄 모르나? 그래서 막 화를 냈더니 하는 말이 그렇게 비싼 걸 대체 왜 샀느냐고. 그렇게 돈이 남아 도느냐고. 오히려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혀서. 좌우지간 취미가 고상한 것도 죄라니까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느낀다는 말처럼
뭐 눈에는 그저 뭐만 보이지. 이런 우리 마누라에게 빠떼를 줘야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대처 여자가 대처 전 영국 수상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지. 하지만 대차기로 말하면은 우리 집 사람도 결코 뒤지지 않을걸? 비록 구멍가게 둘째 딸은 아니지만 자기 일에 대한 그 놀라운 열정과 철저한 근성에 꼼꼼한 일처리는 정말이지 좀 상투적인 말이지만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 존경스러울 정도야. 장인어른이 늘 그러셨대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말은 바로 당신들이 두고두고 하는 말이라고. 그래, 그럴 만도 하지. 장인어른 고맙습니다.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것과 있던 것을 없게 하는 것, 근데 그 둘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 그게 뭐게? 산은 산이 돼 물은 물이다. 뭐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야. 다만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는 어떤 일에 대한 얘기야. 힌트는 집안에서 일이야. 바로 집안일. 너무 싱겁다고? 그럼 집에 사는 사람 치고 단 하루라도 집안일에 포위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마치 물이나 공기처럼 늘 있고 흔한 게 주어지니까 그 중요성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이런 일을 깨닫게 된 데에는 우리 마누라의 영향이 지대. 잘 모르면서도 그저 단순하다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덮어두고 있던 내게 집안일의 진술을 보여주는 거 있지. 그래. 결론은 우리 마누라 자랑이다. 왜? 도와준 거 없으면서 괜히 투덜대고 야다니. 기가 막혀서. 아니, 자기가 무슨 미운 오리 새끼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언젠가는 하얀 날개를 펴고 우아하게 날아가는 백조를 꿈꾼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은 아무거나 대충대충 하겠다는 심보? 누가 모를 줄 알고? 어디 100년이 지나봐라 그렇게 되나. 이런 말도 모르나 봐.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고. 아니, 혹시 이 사람 속담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구르고 또 굴러야만 이끼같이 지저분한 게 생기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굴러대는 건가?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이 속담은 그런 게 아니라네. 이 말은 직업을 자주 바꾸다 보면은 뭐 하나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말일세. 에? 당신같이 뭐든 건성으로 대충하는 사람에게 하나를 하더라도 잘하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거라고. 아휴, 괴로워라. 안 사겠다는데 꼭 팔겠다고 계속해서 벨 눌러대고 사정하고 문을 발로 차다가 급기야는 협박까지 하는 그런 외판한테 당해봤소. 생각만 해도 정말 몸소리가 쳐진다고. 그렇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지? 그래도 그건 양반이야. 어찌됐든 일단 사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얼굴 볼 일 없잖아. 그 사람이 다른 품목으로 바꿔서 또 온다면 몰라도 말이야. 아이고만이라. 근데 이건 밤이면 밤마다 찾아오는 더 무서운 사람한테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뭐 스릴 있는 귀신 얘기라도 되는 거냐고? 글쎄, 사람이라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누구 얘기냐고? 바로 우리 마님 얘기야. 아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글쎄 어찌나 성화인지 나는 밤이 싫어. 아주 무섭다니까. 그나저나 여자는 나이 들수록 더한다던데 일은 어쩐다? 그런 얘기가 있지. 20대 부부가 저녁 식사 시간에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눈이 마주치면은 그런 데지. 입을 펴. 또 30대 부부가 같은 상황에서 눈이 마주치면은 이렇게 말한다는구만. 씩 웃으면서 은근한 목소리로 일단 밥 먹고. 40대 부부는 눈이 마주치면은 뭘 봐? 라고 대답하고, 그러다 50대에 이르면은 숟가락을 탁 놓으면서 에이 밥맛 떨어져 라고 얘기를 한대. 난 이보다 더
연령대별로 부부관계의 핵심을 정확히 묘사하는 건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어. 그런 게 있다면은 나중에라도 나한테 꼭 알려주기를. 다 그런 거야.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지. 뜨거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대로 만족하며 사는 거지. 여자라고 치마만 두르면 다 여잔가? 하기사 이 여자는 치마도 안 입어요. 이 사람 정말 여자 맞아? 좀 나긋나긋하고 간드러지게 애교도 좀 부릴 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거 있잖아, 섹시한 게 사람을 그냥 쫙 끌어당기는 맛이 있어야지. 이건 괜히 여자를 여우에 비교하겠어? 아마도 저 여자는 다른 여자들보다 남성 호르몬이 몇 배는 더 많을 거야. 틀림없어. 간신히 남자 미연한 그 정도쯤 될걸?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도 단단히 씌었었지. 내가 어쩌다 저런 목속에 망보석 같은 여자를 만났을까? 아휴, 박복한 내 팔자야. 사는 게 다 재미가 없어. 집에 들어올 맛이 나나, 맛이. 공주병에 왕비병이 일대 유행이라더니 이건 씀씀이가 거의 대왕 대비 수준이야. 아니, 그렇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나? 온통 비싼 걸로 치장을 해야만 좀 위안이 되나 본데, 그렇다고 초라한 소갈맹이가 어디 가? 내가 꼭 내 돈이 아까워서만 이러는 건 아니야. 물론 처음에는 어쩌다 한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 사람이 살다 보면은 기분도 좀 내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속이 들여다 보이는 뻔한 가문이설에 홀라당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부들부들 떨리는 손 부여잡고 일 저지르기도 하고, 그러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게다가 날로 그 정도는 심해져만 가는데 이건 못 말리겠더라고. 한심하다 못해 나중에는 측은한 생각마저 드는 거 있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팥죽 같기는 한데 어느 두꺼비가 그 짐 져주겠어. 뭐? 내 신세가 더 불쌍하다고? 그거야 이런 말로 다. 응? 아니야, 또 혹시 알아? 돈 못 벌어 온다고 그녀가 날 내던지기라도 하면은, 그럼 난 왕자. 그 사람이요? 그냥 그렇죠 뭐. 특별히 알뜰살뜰 살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펑펑 물 쓰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럴 형편도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여자들하고 똑같아요. 어쩔 땐 제법 짠순이 소리 들어가며 검소하게 꾸려가는 듯 하다가도 은근히 한 번씩은 귀부인 흉내 같은 걸 내보고도 싶은가 봐요. 그래서 괜히 나한테 투정도 부리고. 근데 그게 어디 그 사람만 그런가요? 그리고 또 남자들은 안 그런가요? 괜히 호기 같은 거 부려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때는 바야흐로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이념이 물러간 자리에는 거대한 자본만이 그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데, 이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예외인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우리의 주인공. 참 거창한 서두지. 하지만 결코 과장이나 허풍이 아니야. 그런 건 우리의 주인공이 용서를 못해. 단칼에 그냥 여기까지만 하지. 그건 그렇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즘같이 과소비가 미덕인 시대에 꿋꿋하게 지조를 지키며 알뜰살뜰 살아가는 우리 집사람에 관한 얘기야. 그래, 난 8불출이다. 좀 깎아서 7불출도 좋아.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비싸면 비쌀수록 잘 팔리는 이상한 나라. 순대 500원어치 같은 건 팔지도 않는 못 사는 나라에 잘 사는 국민들 속에서 그녀가 설 자리는 너무 좁은 듯이 보여. 자,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합시다. 여보, 이리 와봐.
왜긴? 당신 허리 사이즈 한번 재보려고 그러지 뭐. 저녁 땐 웬 털만 수북해난 외국인이 아내에게 추파를 던졌다. 틀림없이 속이 시커먼 놈일 것이다. 난 무지 열받았는데 아내는 은근히 좋아하는 눈치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다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괜히 싱글벙글 웃는 아내가 얄미웠다. 그런데도 아내는 내가 잘못이란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추근대는데 당신 뭐가 그렇게 좋아? 친절하게 구는 게 무슨 속셈이 있는 게 틀림없어. 아니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은 이 낯선 땅에서 어쩌려고 그래? 사람이 단정치 못하게 아무 데서나 시시로 웃고 다니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어서 오세요. 뭐 특별히 찾으시는 책 있으신가요? 예, 천천히 구경하시면서 골라보세요. 뭐 아직까지는 서점 인심이 제일 후하다지 않습니까? 어서 오세요. 예, 저 요금은 이리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남탕은 1층, 여탕은 2층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 드실라오? 오늘 새우 싱싱하고 마침 닭똥집도 좀 전에 들어왔는데 우리 집 꼼장어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 소문 못 들으셨나 보네. 우리 집 꼼장어 때문에 마지막 한 점 서로 먹으려고 싸우다가 갈라선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어서 오세요. 일단 여기부터 앉으시고. 그래, 어떤 걸 찾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맞는 걸로 권해드리죠. 땀내음이 물씬 풍기는 이곳은 체육관. 바로 매일매일 육체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죠. 최상의 수질을 자랑하는 수영장이 있고 한쪽에서는 에어로빅을 하느라 팔짝거리는 일련의 무리들이 있군요. 잠시 들렀다 가기만 할 뿐 아무도 정을 주지 않아서 분주하기는 하지만은 속 빈 강정처럼 다소 허전한 곳.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오늘 장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거래가 별로 없는 게 관망세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에 눈 잘 띄게 붙여놓은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 아르바이트 구함, 신체 건강 필수, 용모 단정 선택, 특히 팔뚝 굵은 사람 우대함, 기타 문의는 아래 번호로. 어서 오세요. 우선 여기부터 좀 앉으시죠. 어느 쪽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예. 해외여행은 처음이신가요? 부부 동반 해외여행이라면은 권해드릴 상품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패키지인데요. 우리는 품격 있는 레스토랑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깐깐하게 보는데 특히 목의 선과 허리를 유심히 보죠. 디스크 환자는 곤란하거든요.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구하는데 무엇보다도 건강한 사람이 우선이죠. 튼튼한 젖소가 신선한 우유를 만들어 오는데 배달하는 사람이 비실비실 시원찮으면 되겠습니까? 전보다 살기는 좋아졌다고들 하는데 이거 살려면 더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썰렁한 얘기들이 유행이라서 그런가요? 우리 아이들입니다. 관심과 포용이 필요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서 시민의 지팡이가 되실 분은 누구든 환영합니다. 단 안성기, 박정훈 그리고 김보성 이상의 인물은 물어보나 마나죠 뭐. 저희 학원은 훌륭한 강사진의 철저한 관리로 다른 학원들과는 비교 자체를 거부합니다.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누구나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은 모두가 다 되는 건 아니죠. 선택이 중요합니다.